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50대, 60대는 물론이고 아직 젊은 30대, 40대에게도 꿈의 공간으로 여겨지는 곳이 있죠. 호텔 같은 초호화 시설과 전문적인 생활 의료 서비스로 노년의 삶을 천국처럼 만들어준다는 그곳, 바로 실버타운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외면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90을 눈앞에 둔 임씨 할아버지는 실버타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8순이 넘어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모든 것이 정말 완벽하다 생각했습니다. 세심한 배려와 아름다운 환경, 또래 친구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들로 하루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할 줄 알았죠. 몇 달 동안 화려한 생활에 젖어들었지만 그 환상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곧 이곳의 진실이 드러났죠. 1년도 채 되지 않아 죽음이 일상에 스며들어 왔습니다. 이곳은 그저 저승으로 가는 대합실이었습니다. 한 노인은 목을 맬 밧줄을 준비하고 다른 이는 편히 잠들 수 있는 약을 구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지내느니 음식을 끊겠다는 사람도 있었죠. 밤이 되면 조용히 눈을 감는 이들이 생겨나고 아침이면 그들을 실어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남은 우리는 더 깊은 고독에 빠졌습니다. 자식들은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걸로 착각하고 오지 않지만 실상 이곳은 지독한 외로움의 지옥이자 완만한 죽음만이 남아있는 마치 세상과 따로 떨어진 화려한 무덤가일 뿐입니다. 아무리 예쁜 꽃병이라도 시든 꽃들로 가득 차면 추하고 서글프기 마련이죠. 황금빛 여생을 꿈꾸며 이곳에 왔지만 결국 우리는 외롭고 고독하게 천천히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식들 고생 덜 시키기 위해 내가 선택한 길이라 쉽게 되돌릴 수도 없죠. 이제 그저 낙이라공 침대 위에서 자식들의 전화를 기다리며 가족 사진을 펼쳐놓고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순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 세월의 빛깔을 정하는 시간은 우리가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도 젊은 시절과 같이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시간들이죠. 그 시간들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듦의 품격입니다. 나이가 들어 실버타운에서 생활하는 것은 정말 노인들의 꿈일까요? 아니면 악몽일까요? 인생의 마지막 거처를 어디로 정해야 할지 한 번쯤은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60이 넘으면 노후를 어디서 보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설계라고 하면 먼저 돈 문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을 어디서 보낼지 마지막 거처에 대한 결정이야말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돈만 낭비하고 건강만 해칠 수 있습니다. 실버타운은 10억 가까운 보증금을 내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아하게도 대기자가 많아 평균 2에서 3년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호텔 스위트룸 같은 호화로운 시설에서 청소 걱정 없이 매일 뽀송한 침구에서 잠들고 삼시세끼 고급 식사를 즐기며 필요할 때마다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들이 이웃이 되고 수영장과 헬스클럽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 지루할 틈이 없을 것 같은 곳, 서울 도심이나 인근 도시에 자리 잡고 있어 외출이 자유롭고 가족들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이곳은 모든 것이 마치 천국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버타운 문화가 비교적 잘 정착된 일본에서 최근 77세 남성의 실버타운 2년살이에 대한 반전 경험담이 공개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실버타운은 노인 지옥이었다. 아내와 별거한 77세 남성의 말로 황혼에 별거한 70대 남자가 고른 새 집, 오션뷰 수영장과 노천탕, 피트니스 클럽, 가라오케 극장, 마사지룸, 도서관, 마장룸, 당구장. 도쿄 토박이인 77세 히라노유 씨는 3년 전 치바현 카모가와시에 새로 생긴 럭셔리 실버타운 노인 요양 시설에 갔다가 한눈에 반했습니다. 태평양 바다 바로 앞에 위치한 근사한 22층짜리 신축 건물이었습니다.
1년 내내 기후도 온화해 도쿄보다 살기 좋을 것 같았죠. 아내와는 1년 가까이 말 한마디 안 하는 사실상 별거 상태였기에 결정도 빨랐습니다. 집사람과 사이도 안 좋은데 이러다 내가 치매라도 걸리면 누가 나를 돌봐주겠어? 경치가 좋고 의료 서비스도 잘 되어 있는 여기서 여생을 홀로 보내야겠다. 셰프 음식도 금방 질려 결국 집밥. 히라노 씨가 선택한 실버타운은 만 60세 이상만 입주 가능한 노인 전용 거주시설이었습니다. 그는 방 2개, 화장실 1개, 거실로 이루어진 20평을 골랐습니다. 처음 입주할 때 일시금으로 6천만 엔, 약 5억 3,400만 원을 지불했고 매달 식사와 관리비 등으로 19만 엔, 약 169만 원씩 냈습니다. 바다로 산으로 첫 1년은 마치 천국에 온 기분이었죠. 하지만 점점 일상의 무게에 짓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주자들의 평균 나이는 75세, 전체 입주자의 3분의 1은 침대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는 노쇠한 환자들이었고, 그리고 3분의 1은 지팡이나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노인들이었습니다. 70대이면서 건강한 노인은 많지 않았습니다. 부와 연륜을 쌓으며 성공한 인생을 일군 엘리트들과의 지적인 대화를 기대했지만 허무한 착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히라노 씨는 도쿄 신주쿠에 있는 유명 라이브 하우스인 로프트를 설립한 록 음악 전문가입니다. 록 음악 들어보셨어요? 라고 물으면서 공통 화제나 관심사를 찾았지만 트로트 듣는데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내가 왕년에 해외법인 사장이었어. 거느린 직원만 5만 명이었지. 아들이 둘인데 도쿄대 의대랑 법대를 보냈다네. 끝없는 전직, 재산, 자식 자랑에 스트레스만 쌓여갔습니다. 유명 셰프가 만든 삼시세끼가 제공됐지만 진수 성찬도 하루 이틀이지 질려서 매일 먹긴 힘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직접 요리해 간단히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태평양이 내다보이는 노천육탕에서 만난 한 80대 남성은 이런 이야기를 전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합니다. 우리 부부는 1억 3천만 엔이나 내고 입주했다네. 그런데 얼마 안 돼 집사람은 도시에서 살겠다며 혼자 가버리고 이젠 나만 덩그러니 여기서 이러고 있다네. 감옥살이 우울해져 2년 만에 퇴소. 실버타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히라노 씨는 지역 커뮤니티에 눈을 돌려보기도 했습니다. 실버타운이 위치한 카모가와시는 도쿄에서 자동차로 3시간 거리인 인구 3만 명의 소도시입니다. 하지만 현지 커뮤니티에 진입하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지만 지역 주민들은 고급 실버타운에서 살고 있는 돈 많은 외지인에게 배타적이었죠. 방에 틀어박혀 외롭게 지내는 날이 늘었고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쿄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만약 90살까지 산다고 하면 1억 엔이나 더 드는데 이런 감옥살이를 하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긴 싫다. 결국 히라노 씨는 2년 동안의 실버타운 생활을 청산하고 작년 11월 도쿄로 유턴했습니다. 만기 전 퇴소였기 때문에 1,000만 엔에 가까운 수수료를 내야 했습니다. 비싼 수업료를 낸 셈이지만 그는 현재의 도시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아베마 TV에 출연한 히라노 씨는 나이가 들어도 남녀노소가 모여있는 지금의 주거 환경에서 계속 사는 것이 좋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며 2다리가 성한 건강한 노인이 비싼 돈을 내면서까지 노인들만 모여 사는 실버타운에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밝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다만 일본에서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이번엔 한국의 럭셔리 실버타운에 들어간 70대 부부의 가족이 커뮤니티에 올려 큰 화제를 모은 생생한 경험담입니다. 부모님께서 입소하신 실버타운은 서울 인근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과도 바로 연결되어 있어 도시와 접근성이 매우 좋은 곳이었습니다. 국민 요정이라 불리는 유명인의 조부모님과 전직 장관이 거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접한 부모님은 큰 기대를 안고 그간 사시던 집을 처분해서 실버타운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처음엔 마치 천국과 같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식당 음식도 맛있었고 직원들도 친절했으며 커뮤니티 센터와 수영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점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밥이었습니다. 아무리 식당 음식이 입에 맞아도 같은 식당에서 만드는 음식이 계속 맛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천하의 맛집이라도 연달아 몇 번 먹으면 질리기 마련이니까요.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다양한 메뉴가 제공되었지만 조리 스타일이 비슷하다 보니 금세 실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실버타운에 들어가신 첫 번째 이유가 식사 준비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는데 몇 달도 안 되어 실버타운 음식의 실증을 느끼게 되신 거죠. 부모님을 뵈러 실버타운에 방문하면 꼭 밖에 나가서 사 먹자고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집에 큰 냉장고를 들이시더니 결국 밥을 직접 해 드시더라고요. 아무리 건강식단에 좋은 음식이라도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달 관리비에 정해진 밥값이 포함되어 나가다 보니 먹기엔 싫고 안 먹기엔 돈이 아까운 밥의 딜레마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주방도 엄청 작아서 밥 해먹을 환경도 좋지 않은데 하루 한 끼 이상은 식당에서 절대 못 먹겠다 하시니 어쩔 수가 없었네요. 거기에 대부분 머리에 화장에 옷까지 모두 갇혀 있고 식당으로 온답니다. 원래 거칠애 같은 거 잘 안 하시고 자연스럽고 편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셨는데 이른 아침을 먹으러 갈 때에도 곱게 단장하고 남들 눈을 의식해야 하니 이것 또한 너무 큰 스트레스였던 거죠. 누가 무슨 브랜드 옷 입었나? 누가 무슨 브랜드 가방을 들었나? 이런 것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다들 쳐다보더랍니다. 실버타운의 주거 환경도 문제였습니다. 실버타운은 방 한 개의 작은 거실 하나로 이루어진 원룸형 오피스텔과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그런 집안에만 있자니 독방과 같은 답답함을 느끼셨기에 많은 시간을 로비의 공용 공간에서 보내셨다 하셨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면 친구들도 있고 게임도 하고 당구도 치고 차도 마시니까요. 그러나 어디든 모두 다 함께 사이좋고 친하게 어울리긴 어려운 일이죠. 실버타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벌이 생기고 끼리끼리만 앉아있고 누군가를 욕하고 험담하고 모였다 하면 자기 자랑, 자식 자랑만 하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 점점 로비 자리조차 피하게 되셨습니다. 워낙 말수도 없으시고 있는 척 잘난 척 안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었더니 세상에 불쌍한 사람인 줄 알더라네요. 얼마나 가진 거 없고 전에 하던 일이 별로고 자식들이 별로면 저러냐고 수근수근. 그런데 그와 정반대시거든요. 잘난 척을 안 하시는 게 몸에 배이신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유명인들이 살고 있는 실버타운도 입주한 지 채 2년이 안 돼 몇 개 호수가 차압이 걸려 경매에 넘어갈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결국 돈을 더 보태서 그냥 등기를 올려버렸어요. 가만히 있다간 보증금을 날리게 생겼으니 어쩔 수가 없잖아요. 등기까지 올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골치 아파하다가 마침 분양받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나 겨우 매각하고 나왔습니다. TV나 예능 프로그램에 비춰지는 화려한 모습들만 보고 실버타운에 대한 환상을 너무 크게 가졌단 걸 직접 겪어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60대에 실버타운에 들어가겠다고 하시는데 실버타운의 평균 연령은 80대였습니다. 70대에 들어간 저희 부모님들도 막내 소리 들으셨어요. 무엇보다 가장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 건 그동안 정들었던 동네도 집도 세간살이도 모두 싹 다 버리고 좁디 좁은 오피스텔 같은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60대면 옷도 소장품도 아직 세간살이 욕심도 남아있을 나이인데 그런 걸 싹 다 포기하고 버리고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실버타운이란 정말 여명이 많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간의 것들을 모두 다 정리하고 홀가분하게 들어가는 곳이라 느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만 있는 곳에서 섞여 사는 게 어떤 기분일지 꼭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까르르 웃고 노는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지시죠? 반대로 노인들만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운이 다운되고 모든 게 느릿느릿 시간이 멈춰 있는 듯한 갑갑함 같은 걸 느끼게 된다고 하셨어요.
60대에 들어간다면 80대, 90대에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을 매일 보고 살아야 합니다. 저게 나의 미래구나 하면서요. 결국 부모님과 저희 가족들은 나이 들어서도 주거는 도심의 아파트에서, 커뮤니티 활동은 집 근처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훨씬 건강하고 경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실버타운은 저희 가족들에겐 TV나 광고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풍요로운 금빛 노후를 책임져주는 꿈의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건강한 노인이 비싼 돈을 내면서 노인들만 모여 사는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빨리 늙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건강하다면 당신은 어느 곳에서 살고 싶나요? 실제 65세 이상 한국 성인들에게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3%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 답했고, 거동이 불편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에서도 전체 응답자 중 55%가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 답했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좋은 곳, 그리고 우리가 여생을 보낼 마지막 거처로 최고의 장소는 바로 익숙한 우리 동네, 우리 집입니다. 설사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이미 오래 살아서 익숙해진 동네에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생을 어디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동안 모아온 전 재산을 들여 럭셔리 실버타운에 들어가 사는 꿈을 꾸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정말 고급 실버타운은 우리 시니어들에게 낙원이자 천국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2000년대 중반 이후 입주자가 소유권을 갖는 분양형 실버타운이 큰 인기를 끌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부실 운영, 허위 과장 광고, 계약 불이행, 투기 조장 등 여러 문제가 확산되었고, 정부는 2015년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9년 만에 다시 부활한다 합니다. 이제 멀지 않은 시기에 수많은 실버타운 개발이 확정될 것이고, 그들은 눈을 사로잡는 최고급 시설과 각양각색의 특화 서비스를 앞세워 노년의 우리들에게 전 재산을 들고 천국으로 오라 유혹할 겁니다. 이미 업계 관계자들은 분양형 실버타운 부활에 대해 입주 노인들이 피해만 입고 다시 거처를 찾아 헤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강조하며 경고와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거, 식사, 여가,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에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타운은 분명 노후의 마지막 거처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화려한 것들 이면에는 꼭 가려진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 실버타운에서 적응을 못해서 나온 사람들이나 실버타운에 거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종합하여 꼭 신중하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삶이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편히 쉴 수 있는 아늑한 집이 있고, 아플 때 돌봐주고 위로해줄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다면 그럭저럭 괜찮은 인생이죠. 만약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같은 곳이 내 인생 마지막 안식처라면 집처럼 편안한 곳이면 좋겠죠. 거기서 함께하는 이들이 가족처럼 친근한 사람들이라면 더할 나위 없고요. 다른 세상 남의 얘기 같다고요? 곧 당신에게도 그런 날이 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우린 모두 노인이 되니까요. 그날이 오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누구와 함께 어떤 삶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여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모두의 삶이 건강하고 풍요롭길 바라며 오늘도 나이듦의 품격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